네, 이것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글 맞춤법 54항 77페이지에 된소리 전미사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 54항 다음과 같은 전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아까는 53항은 이제 예사소리로 어미를 예사소리로 적는다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제 전미사를 된소리로 적어야 되는 것은 된소리로 적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얘 기역 니은이 있는데 기역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꾼이 있죠, 꾼. 예, 꾼은 꾼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심부름 꾼이라고 적어줘야 되고요. 익살꾼, 일군이라고 쓰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꾼이라고 쓰면 왠지 좀 약간 부정적인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꾼 대신 일군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꾼입니다. 꾼은 꾼이에요. 그래서 일꾼이 맞습니다. 장꾼, 장난꾼, 지게꾼 이런 식으로 꾼은 꾼이라고 써준다. 예, 일꾼 좀 많이 틀리는 거니까 예, 그거 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때깔 있죠? 깔도 깔이에요. 깔이어서 그래서 때깔이 맞지 때깔이 틀립니다. 때깔 있죠? 요거 사이시옷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사이시옷 우리 저번에 배웠죠? 사이시옷에 그 뒤가 된소리 거센소리일 땐 앞에 사이시옷 못 들어가죠. 예. 게다가 이게 합성어일 때만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요렇게 그 저 전미사가 쓰이는 것은 요건 그거거든요. 저기 그 파생어거든요. 파생어일 때는 사이시옷 못 쓰여요. 예, 그래가지고 해님입니까? 햇님입니까? 예, 여러분 저기 그 유치원 가면 해님반, 햇님반 그렇게 적어놓죠? 해님반이에요, 해님반. 왜냐하면 님은 전미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 햇님 이런 식으로 사이시오 못 들어갑니다. 예, 해님이라고 써줘야 맞는 것이듯이 이렇게 된소리, 저기 저 그 된소리일 뿐만 아니라 요 때깔 같은 거는 된소리일 뿐만 아니라 뒤가 게다가 요거는 전미사기 때문에 사이시오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때깔이라고 앞에 걸 써줘야 됩니다. 자, 빛깔, 예, 깔은 깔이고요. 성깔, 깔은 깔입니다. 그래서 깔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때기, 귀때기, 볼때기, 볼대기, 예, 그 다음 판자떼기, 판자떼기 이런 식으로 떼기는 떼기입니다. 그래서 귀때기, 볼때기, 판자떼기 그렇게 써줘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꿈치는 또 꿈치예요. 그래서 뒤꿈치, 팔꿈치, 꿈치라고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는 빼기입니다. 이마 빼기, 코 빼기. 예, 그런데 요거하고 헷갈리는 게 곱빼기죠, 곱빼기. 예, 곱빼기는 이제 백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 저기 그 곱빼기 미안합니다. 곱빼기라고 써줘야 됩니다. 곱빼기. 예, 그런데 요거하고 헷갈리는 게 이제 뚝배기죠, 뚝배기. 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곱빼기는 곱 플러스 요 전미사 빼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종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류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빼기 전미사 붙어서 곱빼기가 되는 거고요. 자,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뚝배기로 적어주는데 뚝과 배기를 분리시킬 수 있나요? 예,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냥 뚝배기가 그냥 하나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 형태소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요 배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에 저 된소리와 된소리가 만났을 때 예, 뒤가 저기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 반영 안 한다라는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었죠. 예, 거기에 따라서 뚝배기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배기하고 뚝배기는 서로 달라요. 예, 이게 좀 유형이 비슷한 유형인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는 그게 되니까 저기 저 성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백이라고 적어주는 것이고 요거는 성분 분석이 안 되는 하나이기 때문에 뚝백이라고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요 얘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이마 빼기, 코 빼기 할 때 그 빼기가 붙는 거예요. 저기 곱빼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객 적다, 겸연 적다 이런 식으로 적다라고 써줘야 되는 것은 이제 적다라고 써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거기 그 78지 보실까요? 넘어가서 해설을 보시면 1번 군꾼은 꾼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꾼은 꾼이다. 그래서 일꾼도 꾼이다. 그 다음에 2번 갈깔은 깔로 통일하여 적는다. 깔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대기 떼기는 떼기로 적는다. 떼기입니다. 4번 굼치 꿈치는 꿈치로 적습니다. 꿈치입니다. 5번 배기 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자 5번과 6번이 바로 배기 빼기 적다 적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을 5번 6번만 정리해 놨는데요. 자 5번 보시겠습니다. 배기 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첫째 배기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배기로 적고 이렇게 귀퉁배기, 나이배기, 대자배기, 육자배기, 주정배기, 포배기, 혀짤배기 이런 식으로 배기로 발음되는 것은 배기로 적는다. 자, 그래서 육자배기 있죠? 육자배기라고 발음 안 하죠? 육자배기라고 발음을 하는데, 뭐 육자배기가 뭡니까, 여러분? 예, 육자배기는 남도의 민요를 육자배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뭐 옛날 소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육자배기를 막 읊었다, 육자배기를 불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전라도 사람입니다. 예, 육자배기는 그 전라도 민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저기 육자배기 그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다. 어쨌든 배기를 발음을 하는 겁니다. 육자배기, 주정배기. 자, 그 다음에 둘째, 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배기로 적는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저기 한글 맞춤법 5항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저기 무서움과 무성음이 만나서 뒤가 된소리로 발음됐을 때 그때는 그 표기 안 해준다. 저기 된소리 표기 안 해준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빼기로 발음이 되더라도 배기로 적어주는 거예요. 한 형태소 내부에서. 자, 그래서 뚝배기, 학배기 이런 식으로 뚝 플러스 배기가 아니고 학 플러스 배기 아니에요. 뚝배기가 하나고 학배기가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 그냥 빼기로 발음이 나더라도 배기로 써준다.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을 때 뒤를 예, 된수로 적어주지 않는다에 따라서 한 형태소 내부에서 그렇게 되면은 된소리 표기 안 해준다. 거기에 따라서 예, 그 뚝배기는 뚝배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모두 빼기로 적는다. 고들 플러스 빼기입니다. 그룹 플러스 빼기, 대갈 플러스 빼기예요. 예, 그래서 이건 그 전미사 빼기가 붙은 것들이니까 다 빼기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대갈 플러스 빼기, 머리 플러스 빼기, 제 플러스 빼기, 고 플러스 빼기, 고 빼기 나오네요. 고 빼기하고 뚝 빼기가 헷갈리니까 예, 이것도 좀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뚝 빼기는 뚝배기라고 발음되지만 뚝배기라고 써준다. 왜냐면 한 형태소 내부니까. 그렇지만 곱빼기는 곱 플러스 빼기로 분리가 되니까 두 형태소니까 곱빼기로 빼기가 붙은 것이니까 빼기로 적어준다. 예,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엽빼기, 밥빼기, 악착빼기, 악뚝빼기, 악짝빼기, 그 다음에 그 악짝빼기겠죠. 악짝빼기. 예, 그 다음에 억척빼기, 억뚝빼기, 억빼기, 억적빼기 이런 식으로 예, 억적빼기, 억적 플러스 빼기라는 얘기예요. 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빼기로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전미사 빼기가 예, 붙은 것이니까 빼기로 적어준다. 자, 6번 적다 적다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 이번에 적다 적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적다로 발음되는 경우는 적다로 적는 겁니다. 괴다리 적다, 괴달머리 적다, 단기 적다, 열통 적다. 괴다리 적다라고 발음 안 되는데 적다로 쓸 필요 없겠죠. 괴다리 적다라고 발음되니까 예, 적다로 발음되니까 당연히 적다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적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합성의 경우에는 적다로 적는다. 즉, 수가 수가 적다, 예, 수가 적다란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될 때는 수량이 적다란 뜻으로 사용이 될 때는 그때는 적다로 적어주는 겁니다. 맛 적다라는 것은 맛의 양이 적다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맛 적다라고 발음은 되죠. 예, 뒤에 저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기 때문에 뒤가 적다라고 발음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예, 맛 적다라고 그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적다의 뜻이 있으니까 맛이 적어서 싱겁다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셋째, 적다의 뜻이 없어서 예, 적다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적다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맥적다, 멋적다, 해망적다, 행망적다 이런 식으로 적다의 뜻이 없어서 예, 적다의 뜻이 없을 때는 전미사 적다가 붙은 거예요. 전미사 적다가 붙은 거니까 적다의 뜻이 없을 때는 그냥 적다로 적어준다라는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 보실까요? 보시면 빼기는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 그런 유형이 있는 거, 예, 그런 종류,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뜻하는 전미사이고, 적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데가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멋적다 같은 경우에는 하는 짓이나 모양이 격에 어울리지 않다, 아니면 어색하고 쑥스럽다의 뜻인데 주로 이의 뜻, 그러니까 어색하고 쑥스럽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적다라는 뜻의 적다란 뜻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멋적다라고 적어주는 것이고 맛적다, 아까는 맛적다라는 경우는 재미나 흥미가 거의 없어 싱겁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뜻풀이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냥 음식이 싱겁다도 맛적다가 되겠습니다만 재미가 없다. 예, 양념 같은 요소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도 예, 그때도 맛적다라고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고표하시오. 일꾼과 일군이 있네요. 뭐가 맞나요? 꾼은 꾼이다. 일꾼이 맞습니다. 앞에 것. 그 다음에 때깔, 깔은 깔입니다. 때깔이 맞고 때깔 틀린 거 아시죠? 예, 요거 두 가지. 예, 첫 번째 그거다. 깔 뒤에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사이시오 못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미사 앞에서는 사이시오 못 쓴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걸리는 것이므로 때깔은 아예 틀립니다. 앞에 거 때깔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귀때기, 귀때기. 예, 떼기는 떼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꿈치는 꿈치가 맞고, 그래서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기와 예, 적다가 이제 문제였죠. 예, 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분리가 될 수 있는 것, 예, 그 빼기가 붙은 것, 전미사 빼기가 붙은 것은 빼기로 적어줘야 돼서 코빼기, 곱빼기가 맞고요. 자, 근데 참고로 보시면 육자배기 있죠? 육자배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발음이 원래 육자배기니까 배기로 나니까 육자배기로 그 뒤에 걸로 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요건 한 형태소 내부에서 내부에서 그렇게 된 소리가 뒤에 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된 소리가 나는 것은 된 소리 표기 안 해준다. 예, 거기에 따라서 한글 맞춤법 5항에 따라서 뚝배기로 그렇게 뒤에 걸로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다 같은 경우에는 예, 저기 적다가 붙은 것은 적다로 써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겸연 적다, 멋 적다 다 앞에 게 맞는데 예, 적다의 뜻이 남아 있는 거 있죠. 적다의 뜻이 있는 것은 맞적다 같이 예, 그런 경우에는 적다로 예, 적어준다. 그래서 예, 뒤에 게 맞습니다. 맞적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79페이지서부터 이제 한글 맞춤 55항서부터 56항, 예, 57항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좀, 하여간 동음어인데, 원래 동음어는 제 뜻이 전혀 연관이 없어야 동음어거든요. 그런데 동음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음이 완전히 같거나 아니면 비슷한데, 뜻까지 좀 비슷한 것, 동이어, 이런 것들 구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55항서부터 57항은 제가 PPT를 보면서 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 맞춤법 55항서부터 56항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동음어 및 유사 동음어의 뜻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동음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음만 똑같고 의미가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실제로는 이제 어원을 좀 같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같이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도 좀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완전히 뭐 동음어라든지 아니면 유사 동음어 이런 것들의 뜻을 그러니까 뭐 약간 좀 그 표기가 약간 다른데 예, 뜻이 또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 좀 모아놓은 것이 바로 55항에서부터 56항까지의 내용인데 예, 이런 것들을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맞추다와 그 다음에 맞추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 이걸 일단 보시죠. 네, 음, 네, 그 입을 맞추다와 그 다음에 네, 네, 입을 맞추다라는 그 지읒 받침과 그 다음에 정장을 맞추다 이렇게 그 지읒 받침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지읒 받침을 빼고 입을 그 맞추는 것은 지읒 받침 넣고 이렇게 정장을 맞추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저 지읒 받침을 뺀 채로 그렇게 그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89년 이후로는 요거를 뭐 그러니까 그 다 맞추다로 그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다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제 89년에 다 없어져 버렸고요. 다 무조건 맞추다 이 지읒 받침으로 이렇게 쓰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뻗치다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뻗치다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게 그 뻗치다와 뻗치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디귿 받침을 빼고 쓰는 그런 표기가 있었는데 역시 89년에 그렇게 디귿 받침을 빼고 쓰는 표기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다 붙여야 됩니다. 아까 맞추다에 지읒 받침 다 붙여야 되듯이 이렇게 뻗치다 같은 경우에도 디귿 받침 다 붙여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예, 다리를 뻗치다.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뻗치다. 예, 그 디귿 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89년이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다 디귿 받침 붙인다는 것.
예,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세력을 뻗치건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뻗치건 간에 예, 몽땅 다 이 디귿 받침을 디귿 받침 붙인다는 것, 예,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그 덜아와 던이 있는데 이게 저기 요 덜아에 그러니까 이 더 같은 게 붙으면은 다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던 같은 경우도 과거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는 물론 이제 종결형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형형이죠. 예, 뒤에 이제 명사가 오지요. 이게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하여간 어쨌든 더가 오면은 예, 과거의 뜻을 나타냅니다.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제가 이렇게 덜을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 그 뭐하고 비교하려고 그럴까요? 예, 당연히 든이죠, 든. 예, 든은 이제 선택을 나타내고 더는 이제 과거를 나타낸다라는 것. 예, 지난번에도 다루었었고, 예,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몹시 춥더라. 예, 과거의 일에 있었던 덜을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과거에 대한 인식, 예, 과거에 대한 깨달음, 예, 뭐 과거에 대한 지각, 뭐 이런 식으로 지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건 좀 너무 어려운 얘기고 어쨌든 이거 더는 과거를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던 물이 얕아졌다 이거는 깊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깊던 물이 깊었던 것이 얕아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든이 나왔습니다.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든이 나왔는데 요게 뭐 든지 든가 이런 게 다 지나 가가 빼놓 없어지고 예, 든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든지 사과든지 이 말은 배든 사과든 마음대로 먹어라. 예. 배든가 사과든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것도 뭐 가능하죠.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지가 생략이 되고 든만 나올 때가 있는데 어쨌든 선택의 뜻일 때는 던을 쓰지 않고 든을 쓴다는 것. 예, 요게 이제 요 이야기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든 오든 마음대로 해라라는 예,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라고 하면 뭐 둘 중에 하나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만 그 선택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유관 선택과 무관 선택이 있습니다. 유관 선택은 둘 중에 하나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 중에 하나는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무관 선택 같은 경우에는 그거 선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무관 선택인데 어쨌든 그것도 선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 같은 거는 이제 무관 선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과든지 배든지 뭘 선택하는지 꼭 뭐 하나만 선택할 필요도 없고 두 개 다 선택할 필요도 없고 뭐 하여간 뭐 다 상관없이 하여간 뭐 선택하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저기 꼭 그 필요성을 두지 않는 것, 이런 게 바로 무관 선택의 뜻이 되겠습니다. 드는 무관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게 뭘 지금 하고 있나요? 예, 둘로 가르고 있네요. 자, 요것의 이제 기본형은 가르다. 예, 그래서 둘로 이렇게 쪼개는 것 있죠. 예, 쪼갤 때는 가르다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다라고 써야 되는데, 자, 이거 말고 다른 것. 자, 이번에는 뭘 하고 있나요? 예, 책상을 갈고 있군요. 그래서 이거는 가르다가 아니라 이거는 갈다예요, 갈다. 이게 가름, 이거는 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형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가르다니까 가름, 예,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고 요거는 바꾸는 것은 갈다입니다. 예, 갈다니까 갈음 이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써줘야겠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 예, 이거 뭐라 그러나요? 이거 예, 걸음이라고 그러는요. 걸음. 예. 이거는 뭐 거르다에서 온 건 아닌데 하여간 요거 요 비료 예, 요거 천연 비료에 관련된 것은 걸음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약간 지저분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체변 검사를 했었죠. 예, 저희 때는 이제 집에서 똥을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똥을.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똥 속에, 예, 그러니까 저 기생충의 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알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약을 갖다가 누구 나와. 이렇게
나와요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약을 주면서 그 약을 먹어가지고 기생충 알을 없애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이제 그렇게 뱃속에 기생충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생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바로 거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옛날에 이제 천연 비료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거름을 이제 밭에다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료를 사용했는데 그 밭에다 이제 뿌리면 그게 아무래도 뭐 상추나 이런데 묻게 되죠. 묻게 되니까 그걸 갖다가 아무리 신들 그 저기 그런 그 기생충 알이 거기에 이제 그 묻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뱃속에 그 기생충이 생기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다 천연 비료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름이 없어지게 되었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천연 비료 있죠. 이런 거를 거름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걷다에서 온 걸음이죠. 걸음. 그래서 아까의 그 걸음과 걸음은 이렇게 그 저기 다르게 써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저 앞에 거 같은 경우는 그 뭐 거르다에서 온 건지 뭐 하여간 그 어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발음대로 써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걷다에서 온 거죠. 걷다에 뒤에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이제 디귿 불규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거는 저기 그게 있기 때문에 어원이 있기 때문에 어원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걸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서울에서 동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가는 거네요. 서울에서 동대구를 거쳐가지고 부산으로 가는데, 자, 이게 거치다죠, 거치다. 그래서 요거는 저기 겉히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거듭을 당하는 것, 겉히다. 그렇게 디귿 받침에 뒤에 히가 피동전미사 히가 붙는 겉히다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어떤 걸 격려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는 거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돈이 걷히는 거죠. 이거는 거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거둠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걷히다라고 그렇게 써줘 맞는 것입니다. 피동전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니까 걷다에 피동전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니까 어원을 살려서 그 피동전미사 결합하면 어원 살려야 됩니다. 앞에 그 본래의 모습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걷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뭐 영화 그 해운대의 한 장면이네요. 이게 저 설경구하고 그 하지원이 나오는군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저 어떤 겁니까? 이게 막 그 큰 해일이 오니까 걷잡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는 거네요. 이거 디귿 받침을 쓰고 있군요. 그 디귿 받침을 쓰는 이유는 아시죠? 이게 거두어 잡지 못하다. 거두어서 내가 거두어 가지고 잡지 못하기 때문에 거두다에서 왔기 때문에 디귿 받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다의 준말이기 때문에 디귿 받침 걷잡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이제 걷잡다라는 말이 이제 티읕 받침이네요. 이거는 겉을 보고 대충 생각해서 대충 생각해서 그런 말이니까 그 겉을 보고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겉은 티읕 받침 아닙니까? 그래서 티읕 받침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생각해서 이것은 이제 걷잡다 그렇게 쓰면서 티읕 받침으로 써줘야 되고요. 아까 전에 내가 뭐 감당하지 못할 뭐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면 거두어 잡지 못하는 것이니까 디귿 받침으로 써줘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어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결 어미를 살펴볼 텐데 규정이 그러므로 이를 어길 수 없다. 이거는 의무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무로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이것도 이제 의무 이렇게 그 까닭의 뜻으로 나타낼 때 까닭의 뜻으로 나타낼 땐 이렇게 의무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이번에 이제 도구의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썰을 붙일 수 있어요. 썰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이제 도구로 사용이 될 텐데 하여간 썰을 이제 빼더라도 그러므로 음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음으로였죠. 음으로 그렇게 썼지만 이거는 이제 음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닭일 때는 무로로 무로 그렇지만 도구일 때는 음으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한다.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 도구 삼아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으로써 이렇게 써줘야지 그 무로써 이렇게 써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로 써. 그러니까 저기 당연히 이제 그 무로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기 이 까닭일 때는 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당연히 이제 안 되고요. 하여간 이게 결국 이제 그 썰을 쓸 수 있는 건 도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요게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으로냐 아마 아니냐 아니면 음으로냐 요런 이제 요런 두 개의 그 두 개 간에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까닭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무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도구의 뜻으로 사용할 땐 그 미음으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것 두 개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노름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요게 저기 제 뒤에 그 음이 붙으면 제 앞에 이제 어원을 밝혀가지고 적는데 이게 놀아도 너무 심하게 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 뜻에서 멀어졌을 때는 또 원음을 그 원리 뜻을 살리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노름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이거는 그냥 노는 거네요. 노는 거 많으니까 이거는 놀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이 붙으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놀다의 음이 붙은 거잖아요. 이럴 때는 앞에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데 그런데 그 너무 이렇게 그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름 같은 경우에는 노는 게 너무 심하게 노는 거죠. 본뜻에서 너무 심하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노는 것이니까 노름이라고 써주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놀음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뭐 노는 것의 뜻이 그대로 살아있고 음이 붙었으니까 놀음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거북이가 나오는데 거북이는 어떤가요? 느리죠. 그래서 이렇게 느리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이제 동음어.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길이를 늘이는 거네요. 늘이다. 그래서 이건 길이에만 해당하는 문제예요. 길이는 늘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늘이다. 자, 그런데 요것도 비슷한 그 단어가 있어요. 요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는 늘리다네요. 늘리다. 이렇게 부피라든지 뭐 무게, 뭐 넓이, 수효 이런 거 다 늘리다예요. 늘리다. 그래서 길이만 늘이다입니다. 아까 썼던 길이만 늘이다. 그 다음에 뭐 속도는 느리다 그렇게 쓰는 거 그거는 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여서 이게 늘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길이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늘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경계병을 늘이는 겁니까? 늘리는 겁니까? 그거는 수요에 관련된 거니까 늘리다가 되겠어요. 뭐 그 다음에 거기를 뭐 저 실력을 늘리는 겁니까? 늘리는 겁니까? 실력을 이제 늘리는 거겠죠. 길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길이만 느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수요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양, 부피, 넓이, 이런 것들을 다 늘리다라고 써준다는 것,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다리는 거죠. 다리는 것. 그래서 이렇게 다림질 할 때 다림질, 다리다. 그래서 이거 다리다 이렇게 쓰는데 자, 요거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약을 뭐라고 있나요? 한약을 요거는 달이고 있군요. 달이다. 그래서 요거 저기 그 아까는 저 다림질하는 거 다리다와 달이다 이렇게 그 저 표기가 달라요. 다르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해서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